한국의 주변국들이 한국을 놓고 느닷없는 주장을 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큰 반사이익을 보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궁금함을 갖게 합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자신감과 새로운 타이틀. 또 일본이 한국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방역 모범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들고 나오고 있는 정황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일본은 한국보다 방역 시스템을 취약하게 준비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확진자도 덜 나오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5명인데 아무리 검사율이 낮더라도 적은 수치긴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콩의 S&P는 이에 관해서 아시아는 비만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괜찮고 비만율이 매우 높은 서양은 취약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 리버풀 대학 등은 런던 공동 연구팀이 영국 내 166개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17,000명을 상대로 벌인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비만한 코로나19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치명률이 더 높았다는 내용이 주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평균 비만율이 5에서 7%가량인데 유럽, 미국 등은 30%를 상회하므로 훨씬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은 검사율도 낮고 제대로 된 통계를 못 낸다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립니다만 미국 같은 난리는 확실히 덜 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역 허점으로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많다고는 하나 표면적인 숫자는 안정세로 들어가서 일본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일본 우파 언론은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주요 7개국 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18일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테드워드 로스 아드하놈 거브르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사령탑 역할에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산케이는 일본이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을 갖추는 등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이유 중에는 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미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었다며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며 즉시 일본 총리 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G7 각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WHO 사무총장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까지 사령탑을 설치해서 한국 WHO 사무총장을 저지하자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상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한국에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짐을 다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WHO는 세계보건기구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 WHA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있는 일이며 그만큼 WHO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지난 크루즈 사태 때 WHO에 1,000만 불가량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WHO는 한국을 신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 집결해서 각종 노하우를 배워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져 국내에서조차 방역 관련 민심은 싸늘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새로운 방역 모범국을 스스로 부여하며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HO 총장이 일본에서 나오면 이전 총장이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낼 수 있다면서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는 역사상 가장 위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G7 설득이 잘 될지는 미지수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끼친 노하우는 엄청난 것이었기에 과연 한국을 밀어내고 WHO 총장에 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네티즌들은 방역을 잘한 건 한국이며 WHO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와야만 세계 방역에 제대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한중 둘 다 전 세계 의료 기여했는데 평가가 갈리는 이유. 한국과 중국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의료 지원을 한 놀라운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 주목을 받았는데
PCR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높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을 통한 확진자를 가려내는 방법 등의 노하우는 K-방역으로 전세계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6.25 참전용사나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나 진단키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력도 좋은데 인류애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초반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그대로 전세계에 노출하면서 초반에 한국은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속출했는데 결국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정직하고 투명한 국가라고 알려져 전화위복이 되면서 진짜 방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전세계 각국은 자국이 패닉에 빠져있는 와중에 한국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방역 공유를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중국도 전세계 공장답게 각종 의료 장비를 생산해 어려움에 처한 곳에 수출하며 방역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 등장한 중국의 자화자찬격의 태도는 전세계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과하게 자국에서 남들을 돕고 있다면서 가짜뉴스까지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그라지에 차이나, 고마워요 중국이라는 게시물이 상당히 퍼져나가는데 알고 보니 중국 페이스북 가짜 계정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게시물이었고 이탈리아 당국은 중국에게 우리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에서 마스크를 지원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데 사실 중국은 마스크를 500억 개가량 수출하면서 의료장비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5월 1일 기준 중국이 해외에 수출한 마스크는 500억 9천만 개에 달한다면서 중국은 세계 방역을 위해 의료 물자 생산 분야에서 공헌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마스크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방호복 2억 1,600만 벌과 의료용 고글 8,103만 개, 적외선 체온계 2,643만 개, 수술장갑 1억 4천만 켤레를 수출하면서 팬데믹에도 불구 4월에 중국 전체 수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상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일종의 생색내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이 중국에 수입한 물품은 상당 부분 불량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중국의 마스크 등 각종 의료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파라과이 매체 ABC 콜로르에 따르면 이날 파라과이 보건부는 중국의 물건값의 30%를 미리 지급하며 의료 장비를 수입했으나 대부분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방호복은 주문한 레벨보다 낮았고 침대도 각도 조절 기능이 주문한 사양에 못 미치는 데다 매트리스가 빠진 채로 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도 약속한 브랜드가 아닌 엉뚱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인도, 필리핀 등 곳곳에서 중국산 의료품이 반품되거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수출 물품 관리는 자국의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거래를 꺼리게 되는 데다가 이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에 중국의 행보는 자신들은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자는 것으로도 발전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향해 초반에 정보 은폐 등의 코로나 책임을 돌리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벗어나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러브콜을 하며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은 최근 한국을 모범 방역국으로 치켜세우면서도 자신들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방역 모범국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세 번째, 중국과 일본의 행동, 한국의 엄청난 반사 이익.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전세계 여론과 거리가 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투명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고 그것은 한국 생산 제품이 믿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고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나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무역 일선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이 특히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부진했으나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청정가전, 의료용품, 의약품, 위생용품, 건강보건식품 등의 수출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홍삼 제품이나 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보존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었고 미국에서는 화장지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체제인 비대에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 한국 비대 수출량은 작년 1분기 대비 약 4,200% 증가한 7만 6천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유럽연합은 한국산 가정용 의료용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산품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한국 수출이 폭발한 것은 한국산을 콕 집어서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일본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에 점점 밀려날 수 있다는 정황도 다방면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3월 초에 자국의 크루즈선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면서 WHO에 항의했습니다. WHO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을 코로나 우려국에서 제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WHO와 일본의 이런 행동은 한 달도 안 되어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는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에 있던 일본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하선시켰던 모습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CNN은 일본의 사태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 한국처럼 투명하지 않다고 일침하게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대처는 국제 무대에서 불신을 키워갔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반대로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수장으로서 한국의 방역 상황을 대표하는 인터뷰에 쉴 새 없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과 같이 잘 해냈다면 일본의 외무상이 등장했을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미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다양하게 주목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WHO 총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녹음물 업로드가 없었는데요. 긴급하게 생긴 여러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서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조금 가정에 신경 쓰는 시간을 가진 만큼 더 열심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세계적인 이 위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사람과 사람도 많이 단절이 되고 있고 쉽게 희망을 잃게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럼 만약에 위기라도 모든 걸 긴축하고 소극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 엘리트 집단이 모든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크나큰 재앙의 수준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은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 수많은 악재가 터지는 이 와중에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과 어려움에도 중국 예를 들자면 산시성, 시안의 제2공장 X2죠. 여기서 낸드 플래시 출하를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화성 EUV 라인 또한 본격 가동에 이미 들어갔고 경기 평택의 제2공장 D램 생산 라인 증설도 경기 위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디테일하게 짚어보면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 지난 10일 제품 출하식을 진행하고 5세대 V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총 2단계로 진행되는 이 시안 2공장은 이번 1단계 투자로 웨이퍼 기준 월 한 6만 5천 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 캐파를 갖출 것으로 보이고 2단계 투자까지 총 완료되면 한 13만 장 월에 요 정도 캐파가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또 가동을 시작한 화성에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EUV 파운드리 미래를 향한 비메모리 생산 라인이죠. 이 파운드리 전용 라인 즉 V1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라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찰을 하기도 하고 그때 파운드리 정의승 사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도 직접 그때 대면을 하고 자주 방문도 하고 하면서 언론에도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던 그 라인이죠. 이 라인은 2018년에 착공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것만 7조 규모이고 향후 20조까지 이 V1 라인에만 투자가 된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가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삼성이 정말 미래에 대한 즉 기업의 미래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좌절하고 있다면 이런 대규모 투자를 취소하고 축소하고 일단은 안정적인 현금 비중만 높이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뭐 메모리에 있어서도 주저없이 평택 2공장 연내 가동을 위한 설비 구축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클린룸 다들 아시죠? 미세 입자를 제거해서 어떤 파티클, 그 오염 물질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그 룸을 만드는 건설 공정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디램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선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월 3만 장 정도의 캐파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평택 1공장, 그러니까 P1 생산 라인을 기존 5세대 V낸드에서 6세대 V낸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2공장 가동과 함께 어떤 초미세 공정 전환에 있어서 1공장, 2공장이 같이 발을 맞춰서 고객사들의 수요를 선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성의 캐펙스, 즉 시설 투자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봤는데요. 진정한 투자는 물론 캐펙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진짜 미래를 위한, 사람이 결국에 사람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기업을 운용하는, 그리고 기업을 키워가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진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측면에서도 삼성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 부문 경력직 채용, 요 부분에서 상반기 채용 시장이 사실상 뭐 면접도 많이 밀리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어떤 반도체 초격차, 어떤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최대 규모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9일이죠. 채용 공고를 내서 DS 부문의 한 10개 조직 51개 직무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막 미래가 망할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인원을 안 뽑던지, 실제로 무슨 뭐 예를 그냥 들자면 건설사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그 회사가 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황 자체가, 전체적인 세계 시황 자체가 어려운 곳은 선발 인원, 사람을 아예 안 뽑기도 하거든요. 그해 연도에.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발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모집 부문으로 치면 뭐 메모리나 다들 아시는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이 세 개의 사업부와 반도체 연구소, 그리고 TSP 총괄, 그리고 삼성 종합기술원, 여기서 또 이번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있었죠. 요런 데서 또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 조직 DIT 센터, 요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화성, 기흥, 평택 뭐 할 거 없이 온양, 천안 이런 데서 다 그거를 이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삼성을 그래도 이끈다는 이재용 부회장도 뭐 19일날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금 다들 아시는 그런 변수로 당연히 모두가 힘들겠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된다.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 라고 말을 했고, 삼성전자의 이 DS를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여러 대화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맞지만, 초격차 기술을 확대해서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오히려 기술로 점유율을 확대해서 글로벌 1위를 확고하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겠다라고, 어쨌든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인적자원 투자는 뭐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투자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어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매장 폐쇄도 발생하고 공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최근 10번째 삼성 Solve for Tomorrow라는 어떤 이 최종 결선에 진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받거든요. 이 행사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STEM,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STEM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요런 쪽에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든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쪽에도 뭐 상금의 규모라든지 기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 환원을 위한, 그리고 공학과 기술, 결국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위를 뭐 메모리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세계 1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기술의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이어가고, 그게 캐펙스에 결국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뭐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 환원, AI, 뭐 5G 뭐 할 거 없이 이어가고 있다. 뭐 요런 부분 하나 또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세상이 그 뭐 경제, 주식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많이 힘들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계속 이렇게 갇혀 지내는 시간들이 많고, 회사만 간신히 다닌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회사도 재택근무 체제라서 사람을 아예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좀 더 개인주의화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녹음물을 업로드하는 목적은 삼성이 뭐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오를 것이다, 뭐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미래 주가 예측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속합니다. 단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모든 언론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뭐 세계가 망하고 금융이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붕괴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마치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고 판단되는 삼성은 지금도 미래를 멈추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캐펙스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이런 투자들을 더 확대해서 이참에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자, 아예 우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번에 다른 데가 더 위축돼서 투자를 축소하면 우리가 더 확대해가지고 아예 그냥 리딩을 잡아버리자라는 차원의 강한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경제 같은 것을 떠나서 사람 간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희망을 잃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수록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시 나아가야 된다. 감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고 유능하지도 않은 제가 그래도 들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몇 분이라도